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이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실제로 모임을 열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열어보았는데 저의 모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분들이겠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죠. 구독자분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져봤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여전히 좀 얼떨떨해요. 아, 구독자가 정말로 세상에 존재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독서 모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독서 모임을 열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제 나름대로 세워뒀었어요. 어떤 식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사람은 몇 명을 모으고 모임 장소는 어디로 할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해둬야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 모임이라면 할만하겠다,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모임의 기준은 첫 번째는 4인에서 6인 사이에 소규모 모임을 지향했어요.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또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너무 많은 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모여서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생각했고, 그래서 또 비슷한 이유로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을 일단 기획했어요. 이것도 저랑 비슷한 분이 와주시면 조금 더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운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모임을 열 당시에 어떤 책을 읽을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작가의 책을 읽겠다고 결심한 건 있었어요. 바로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의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니 에르노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 작가의 책을 꼭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랄 게 있다면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100명이 넘는데 여성 수상자는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아니 에르노가 16번째? 아니면 17번째였던 것 같은데 한 작가의 한 작품만 읽어도 2년이 안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노벨문학상 여성 수상자 책 뽀개기 같은 프로젝트가 하고 싶어졌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재밌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독서 모임을 열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오프라인 모임 자체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어떤 식으로든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임을 하고 나니까. 그만큼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잡고 참여자를 모집했고 다행히 시간이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어느 공유 서재에서 첫 번째 이자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2번의 모임을 기획했고요. 지금 첫 번째 독서 모임을 끝마친 상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 번의 독서 모임이 더 남아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독서 모임과 거기에서 다뤘던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두 번째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은 다음에 단톡방을 열어서 제가 생각한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은 아니 에르노의 책 3권을 선정한 다음에 모임원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나는 이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담아서 3권의 책을 소개했고 그리고 투표로 책을 선정한 다음에 각자 책을 읽고 단톡방에는 그때그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독서 모임 날을 기다렸죠. 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은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이에요. 독서 모임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밑줄도 많이 치고 메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종이책으로 읽는 게 편해서 저는 종이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인덱스도 엄청 많이 붙여놨죠.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 3배는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내려고. 빈 옷장은 아니 에르노의 첫 장편 소설인데요. 낙태 시술을 받으러 간 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40년대생인 작가가 50년대, 60년대에 겪은 일을 70년대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과는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 표현 때문인지 묘사 때문인지 엄청 사실적이고 그렇게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책의 이미지가 주는 압도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쭈루룩 읽었을 때 첫인상은 엄청 정신없고 복잡한데 강렬하다 였어요. 그리고 이 책만 읽은 건 아니고 작가의 다른 작품도 찾아보면 이야기할 만한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 모임 책은 빈 옷장이었지만 저는 몇 권의 책을 더 찾아 읽었어요. 같은 작가의 소설인 사건이라는 책하고 이 사건을 영화화한 레벤느망이라는 영화도 함께 봤어요. 빈 옷장은 시작과 끝부분에서만 낙태라는 이야기가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등장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과거와 행적을 되짚고 정말 뼛속까지 들어가서 썼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집요하게 탐구하고 열중하면서 자신을 일종의 기억의 근원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밀어붙인 이야기가 주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불법 낙태 시술소에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낙태라는 경험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건은 제목처럼 사건, 낙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사건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했고 저도 누군가 앞에서 촬영하는 게 여전히 쑥스러워서 모임을 촬영하진 않았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모임 장소에 가서 준비도 하고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뭐 그랬거든요. 제가 독서 모임 장소로 고른 곳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후암서재예요. 이게 공유 서재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골랐는데 실제로 와주신 분들도 다 너무 멋지다고 해서 제가 만든 곳은 아니지만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함께 책을 고른 다음에 2주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중간에 발제문이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독서 모임 원에게 공유했어요. 발제문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고 사실 저도 발제문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쓰는 사람 마음일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발제문은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질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하고 작가 소개도 같이 곁들이기도 하고 한다던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같이 이런 부분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질문을 골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독서 모임에서 공유했던 질문도 보여드릴게요. 모임 며칠 전에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이 생각할 만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어요. 더 빨리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느라고 조금 늦게 공유했던 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이 제가 빈 옷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질문이고 또 궁금한 점이었어요. 아니 에르노의 글에는 늘 자전적 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소설로 쓰기 때문에 작가와 주인공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인공이 작가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은 당연히 작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소설이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다 실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소설을 자전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가와 주인공을 아주 따로 분리시키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전적인 요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반영된 소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근데 작가의 경험담이 들어갔다고 그 모든 게 사실이냐? 라고 물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실만 쓰고 싶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특히 빈 옷장은 10년 전 그리고 더 이전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기억과 경험을 다시 조합하는 과정의 글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정말 기억의 오염이라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쨌든 나에 관해서 쓰는 이야기인데 그걸 정말로 단 1g의 허구도 포장도 없이 정말 솔직하게 적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1번 질문을 준비했는데 작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혹은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는 이 빛옷장이라는 소설에서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가 발음 그리고 시선이라는 키워드였기에 그 단어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려고 했어요. 아니 에르너가 자기 소설을 통해 털어놓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꽤 충격적이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정신없고 어지럽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 읽은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하려고 다시 찬찬히 내용을 되짚어보니까 처음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이 책에서 프랑스 작은 소도시에서 르쉬르 식료품점을 운영하는데 이 부모님이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이자 주인공인 드니즈 르쉬르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켜요. 보통 애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 르쉬르는 사립학교에 입학하죠. 식료품점이 있던 곳은 좀 낙후된 곳이었던 것 같고 손님들도 대부분 노동자 그리고 취객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의 교육 환경상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르시르 식료품점이 일터이자 동시에 집이었기 때문에 되게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손님들이 르시르가 식사하고 공부하는 걸 다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따로 분리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도 르시르라는 아이가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면서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사립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사립학교의 세상은 르시르 식료품점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 전부 다 달랐죠. 르시르는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평소 생활은 식료품점에서 하면서 부르주아의 세계와 노동자의 세계를 넘나들게 돼요. 학교는 이제 더 정제된 단어를 사용하고 후임도 단정해야 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는 세계인데 사립학교의 세계에 익숙해진다는 건 부모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세계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것이 되고 사립학교는 반대로 깨끗하고 매너 있고 청결한 곳이 되는데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느꼈을 르시르의 감정이 궁금했어요. 모임원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르시르가 금쪽이 같다 라고 해주신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부모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대학 입학하라고 사립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놨더니 자식이 돼서는 부모의 세계가 더럽다,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책을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이 바람직했다? 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당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취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르시르가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금쪽이 같다라는 라는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 세계 중에 어떤 세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체득한 두 세계가 어딘가 다르고 융합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꼈을 르시르의 감정이 많이 궁금했죠. 그래서 되게 슬펐을 것도 같고 부모의 세계를 싫어하는 동시에 그런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부모를 싫어하는 감정이 동시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이거 꼭 K 장녀 같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르시르는 F 장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를 향한 양가적인 감정에 관한 생각도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책의 제목이었던 빈 옷장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빈 옷장의 뜻이 뭘까? 책에서는 빈 옷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옷장이라는 단어, 르시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커밍아웃이 지금은 뭐 무슨 밍아웃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come out of closet이라는 단어고 옷장에서 나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자신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백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감추는 게 자기에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누군가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양가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에르노가 르시르라는 주인공을 빌려서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이걸 말했을 때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해야 했던 것 그런 이야기가 빈 옷장에 들어있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고 난 뒤에 빈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와 어떤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놓음으로써 빈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빈 옷장이라는 단어를 해석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재밌었어요. 빈 옷장에서 빈이라는 형용사에 집중해서 설명해주신 분도 있었고 옷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울이 있는 옷장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거울이 달려있다는 표현에 집중해서 설명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해석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읽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의 내용과 비슷한 노래 가사가 있다 하면서 노래를 추천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선우정아의 뱁새라는 노래인데요. 독서 모임 장소에서 그 가사를 낭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노래 가사가 이 책 내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르시르는 부르주아의 세계로 편입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부르주아 남자애와 연애 아닌 연애도 여러 번 하거든요. 이런 게 날 때부터 부르주아 출신이 아닌 주인공이 부르주아 세계로 들어가려는 어떤 시도처럼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아이처럼 되려고 하는데 내가 입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르시르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기했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내용이 진짜 비슷해서 놀랐고 이런 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라서 더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책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읽었던 책 같은 잡담도 곁들여가면서 3시간 정도 독서 모임을 진행했어요. 할 말 없으면 어떡하지? 6시까지 빌려놨는데 4시에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갔고 저 혼자 떠들었으면 그 시간을 이끌고 나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함께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으로 간 거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부담도 컸거든요. 제가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 모아서 독서 모임 하실 분 하고 모은 게 아니라 슬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슬시라는 이름으로 독서 모임을 열었을 때 뭐 유튜브든 어디든 봐주신 분들이 저 사람이 하는 독서 모임이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기대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실망하셨을 그리고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첫 독서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이 혼자 읽었으면 좀 어려웠을 책 같고 이거 뭔 얘기야 하고 읽다가 말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읽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읽고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도 계속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좀 책을 제대로 안 읽고 책이 재미가 없었네 어쨌네 그렇게 오만하게 얘기했던 게 아닐까 하는 반성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모든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의 반이라도 따라잡으려고 읽다 보면 몰랐던 점, 좋았던 점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의 독서 생활을 한번 되짚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혼자 읽는 거랑 함께 읽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져서 이런 모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이 책을 혼자 읽으실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공유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독서 모임이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거기서 읽을 책은 아니 에르노의 부끄러움, 아니 에르노의 부끄러움이라는 책이고, 이 책 지금 절반 정도 읽었어요. 이 책도 함께 읽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또 후기도 공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출판 인쇄까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예약 주문 페이지도 오픈할 건데 자세한 책 소개하는 영상도 조만간에 올릴 테니 많이 봐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많이 봐주세요 정도로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도 잘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